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는 호시담 마음쉼표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하는 호시이고요. 오늘도 심리상담 전문가 풀꽃님 그리고 어떤 사연에도 편들어주시는 편들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6주 동안 그 MBTI 요즘 성격 유형 알아보는 아주 핫한 심리 검사죠. 예, MBTI에 관한 이야기하려고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여쁘게 인사해 주신 네. 네, 저희 그 호시담의 교육운영팀 팀장님이신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저희가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소개와 닉네임 같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시담에서 교육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희진 팀장입니다. 닉네임도 네. 말씀드려야 되는 네, 거죠. 저는 이제 옹기라고 이제 닉네임을 많이 하고 옹기. 있는데요. 옹기. 네. 네, 옹기예요. 항아리 옹기. 온기 네. 아니고 그렇죠. 옹기.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아리 옹기를 말씀드리는데 온기로 많이 들어주셔서 뭐 그것도 따뜻하니 좋다라는 느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뭔가를 담을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봤더니 또 제 성격 유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옹기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옹기라는 닉네임을 불러주시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격 유형이라고 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지만 조금 이따 또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옹기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두 분도 좀 간단히 오늘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니까 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풀꽃님. 요즘에 이제 MBTI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MBTI 전문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MBTI 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조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차이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저도 주변에서 그건- 하도들 요새 팬들러님, MBTI를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함부로 또 말하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을 매우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저만의 옹기에 주시는 내용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옹기님. 잘 부탁드려요. 네, 네. MBTI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MBTI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MBTI는 본인이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는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차별화된 선호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유형을 4가지의 공통 분류 기준으로 따라서 16가지의 심리 유형으로 나눈 검사를 MBTI라고 합니다. 그럼 16가지 유형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딘가에 다 속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예. 풀꽃님도 상담에서 MBTI 많이 사용하세요? 네, 아까 이제 초기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MBTI를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주로 커플들 상담할 때는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되게 잘 맞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어떤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매칭이 잘 되는지, 또 반대로 뭐 커플이 오셨는데 되게 좀 많이 다투신다 했을 때 서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 때 MBTI로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알아볼 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사연을 만나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저는 30대 엄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아이를 낳은 게 맞단 말인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양육도 당연히 확실한 규칙을 세워놓고 일관되게 하려는 편이죠. 그런데 아들은 저와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쉽게 실증을 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일을 벌려서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요즘은 저한테
엄마는 인간미가 없다. 너무 냉정하다고 화까지 냅니다. 답답해하던 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격 유형 검사, 아마도 MBTI인 것 같은데요. 저는 ISTJ, 아들은 ENFP라고 나오더군요. 어쩜 알파벳도 한 글자가 안 겹치는지 저희 정말 상극인 걸까요? 저와 너무너무너무 다른 아들과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너무너무너무 다른 두 엄마와 아드님인데요. 편들러님은 어떠세요?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어머님과 아드님? 저는요 두 분의 딱 중간인 것 같은데요. 중간이세요? 원래는 저는 INFJ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일을 할 때는 ISTJ, 그러니까 어머니 유형으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어떤 책임감 강하시고 뭔가 계획력에 대한 있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아드님의 NF로서 어머니의 어떤 점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도 알 것 같네요. 엄마도 공감해 주시고 아드님 편도 들어주시고 하셨네요. 그 옹기님 지금 사연 네. 보내주신 분은 MBTI 유형을 정확히 아세요. 네네. 그래서 뭐 I, E, 뭐 지금 JP 이런 알파벳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 알파벳들이 뭘 의미하는지 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MBTI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을 때 4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게 4가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을 조합을 하면 이렇게 이제 뭐 ISTJ나 ENFP 같은 이제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MBTI에서 나오는 이제 알파벳은 선호 경향성을 대표하는 대표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흔히 말하기 외향적이야. 네. 저 사람 딱 봤더니 얌전하니 내향적인 것 같아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격을 말씀하실 때 짐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MBTI는 외향적이다라고 하면 알파벳 E로 표시를 하고요. 내향적이라고 하면 I로 표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보시면 ISTJ에서 처음이 I. 그리고 내향적이라서 얌전하신 어머님이시고 아드님은 이어서 외향적인 활발한 아들이니까 일단 여기서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흔히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S라는 유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탁 봤더니 느낌적으로 뭔가 왔어.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 그 너머의 의미를 짐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N으로 표시를 알파벳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T라고 한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마음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얻는 것을 할 때는 이제 F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접점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이 생활 양식 부분이에요. J하고 P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 반계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면 J 유형인데 이제 아이디어가 많고 느낌이 퐁퐁 터지는 막 꿈을 향해 이상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선호하는 유형들은 P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드님과 이제 어머님의 성향은 정말 다르죠.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옹기님은 J이세요 혹시? 네, 저는 일관성 있는 ISTJ예요. 네, 지금 네. 준비해 오신 거 보면 그쵸. 막 JJ. 그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가 ISTJ, 아들이 ENFP 정말 겹치는 알파벳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나요? 서로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생기죠. 이렇게 부모 자녀가 너무 다른 경우 있죠. 있죠. 네, 가장 가까이 저희 딸과 제 케이스가 그래요. 네, 따님이 ENFP예요. 네, ENFP. 딱 이 사연에 네, 그 딱 사연 관계네요. 속에. 사연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머님도 힘드시지만 이 아드님도 정말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MBTI라는 것은 본인이 즐겨 쓰는 선호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는지 또 내가 의도하기 전에 마음이 어떤 게 먼저 가는지가 이제 선호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반대 코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선호 경향성 말고 비선호 경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 겹치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쓰고 있지 않은 비선호 경향성을 그는 선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을 미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못하는 건데 저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왜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말 안 해도 척 아는 자식 있고 쟤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 손이 많이 가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안 맞는 거는 어머님의 선호 경향성과 자녀의 선호 경향성이 서로 안 맞았을 때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로 선호하는 그러니까 쓰는 게 다르니까 그쵸. 사용하는 게 다르니까 네네. 이해가 잘 안 돼서 갈등할 수 있을 것이다. 풀꽃님은 만약에 상담에 이 두 유형의 부모와 자녀가 왔어요. 그러면은 옹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서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어머님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과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부부로 안 만난 게 어딥니까? 네, 자식은 용서할 수 있으나 그래도 부부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자녀와 이렇게 성격이 완전 반대인 유형은 부모님 스스로 죄책감 많이 느끼시면서 사실 키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품기에 부족한 건 아닐까. 때로는 어떤 오해도 하시냐면 저 친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양육 방식을 협조하지 않아서 나를 되게 무시하거나 무기력감을 훨씬 많이 좀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자기의 선호 경향성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건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나를 약올리나 나를 괴롭히나 라는 식의 오히려 상처도 많이 받으시는 경우를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ISTJ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의 그 25% 이상 가장 많은 유형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뻗어서 이렇게 휘저으면 한 분 정도는 네, ISTJ가 계시고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한 분이 전문가님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ISTJ하고 이 ENFP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결국 태도에 대한 지표를 양육에서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태도 지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선천적 기질이 있고 태도에 대한 표식이 있거든요. 이제 MBTI도 이런 걸 좀 구분해서 해요. 예를 들면 ISTJ에서 SJ 그 부분이 이제 선천적 기질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SJ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보호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계획이 있어야겠죠. 보호자는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일 수 없잖아요. 되게 한정된 예산과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누군가 연약함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안정을 지키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시기보단 이것이 되게 강력한 그분들의 강점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선천적 기질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 질서 유지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박탈이라거나 때로는 침범이나 숨막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삶이 안정적인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정만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안정적이지 않은 건 불편한 거다라고 인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새로운 시도와 이제 어떤 도전들을 안정이라는 이제 범위 안에서 계속 보호하신다는 명분 안에서 불편함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이 지금 아드님은 NF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천적 기질 안에서 이상가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뭐냐 하면 열정, 그리고 촉매자, 대변인. 그러니까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관심도 주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촉진하고 시작하고 발굴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실 때는 불안정하죠. 걱정되고 매듭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염려스럽고 그런데 이래야 그들은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나답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질서 유지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뭔가 나는 제대로 오늘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네, 이런 답답함을 느끼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태도 지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걸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한 정보가를 수집하는 방식인데 이제 ISTJ의 I하고 J는 신중형, 진지한 유형이라고 보통은 해서 여기도 이제 질서 유지, 그다음에 특별히 조용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ISTJ는 계획과 규칙을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별말 안 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면 그 다음은 얼마든지 정말 난장판으로 뭘 해도 하는데 그 기본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걸 하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기본만 넘어서면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가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ENFP에서는 E하고 P, 여기는 이제 사교성과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재미가 없고 또 하나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과. 그래서 본인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어떤 시도를 부모님이 같이 즐거워해 주셔야 행복한데 이제 엄마의 계획 안에는 지금 그거 없거든요. 그럼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혼자 재밌었던 게 결국은 재미없어지고. 근데 이들의 특성 중 하나는 힘주어서 뭔가를 또 유지하지 않아요. 아까 사연에 뭘 시도하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매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사는 삶. 그런 걸 하는 거라서 이제 ISTJ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뭐 하나 자기 그릇에 담지도 못하는데 계속 시작만 하는. 그런데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르죠? 달라요. 펜들러님이 만약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드님 아들 그 편에서 네. 이번에 또 생각을 해보시면 네. 엄마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도 E와 P가 조금 낮은 성향이라서 잘 그려지지 않는데 아까 옹기님과 풀고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렸는데 부모님이 엄마라기보다 약간 선생님처럼 선생님. 느껴지지 맞아요. 않을까? 네.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교사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나는 늘 불안정하고 문제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재밌었던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공감받지 못할 때 재미없는 게 된다고 아까 풀꽃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미도 없을 뿐더러 잘못했다라고 느끼지는 않을까? 네, 그래서 난 늘 못하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이네처럼 느끼고 나는 좋아 나빠로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건 맞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라고 늘 얘기해 주시면 아들도 답답하겠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많이 들어봤던 실제로. 네, 정말. 네. 네, 저희 큰딸이 엄마는 엄마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실제로.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실제로 많이 반성했어요. 네. 그럼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서로 많이 이 MBTI 공부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달라지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준비해 왔어요. 네. 이제 정말 다르고 상극인가요? 하실 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상극이기만 할지 네. 서로 달라서 채워주거나 도와줄 부분은 없을지 궁금해요. 서로 보완되거나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네, 이들도 이제 가족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어찌됐건 어머님이 파워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 자녀가 아직은 5학년이고 물론 5학년 정도면 이제 엄마가 힘이 점점 불리해지는 시기가 조금은 지난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ISTJ 부모님들 뵐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의 계획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가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으로 사실은 안전함,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걸 이루고 싶어서 세운 계획인데 그 계획이 그냥 법칙이 되거나 룰이 돼버리면 그 계획이 수정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만 남아서 이 계획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에 대한 건 놓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서 늘 아이랑 상호작용할 때 약간 감시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어떤 내용만 얘기하고 과정에서 뭘 느꼈는지 어떤 게 재밌었는지에 대한 소통은 거의 하기 어려워지셔서
저는 ISTJ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이 수정되는 게 절대 실패하는 거라던가 거절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도달하는 과정의 방식이 조금 서로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계획은 좋으나 계획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ENFP 이제 아드님은 이 방송을 안 들으실 테니까 네, 뭐 딱히 말씀 근데 나중에 많이 울겠죠. 미안해서 엄마한테 감사해야 하고 네 이렇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사연 보니까 뭐 인간미가 없다 엄마한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걸로 맞아요. 봐서 뭐 잘했네 못했네 네. 왜 못했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렇게 느낄 법도 한데 그 옹기님 지금 본인 경험 포함해서 네. 이 사연자분이 지금 질문하셨던 거 아들과 싸우지 않고 소통하려면 어떻게 네. 될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없는 엄마는 없죠. 다만 이 엄마의 성향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사랑해, 미안해, 너를 위해서 내가 막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전달을 지금 마음으로만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엄마가 늘 냉정하고 옳고 그름만 얘기하고 계획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이제 엄마한테 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생각에 또 제 경험에는 이 아들을 내 기준에서 끌고 와서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아니고 이 아들이 이 아들 나름의 성향을 엄마가 우선 인정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정말 일부러 못하냐 아니면 정말 못하는 거냐가 엄마 안에서 이 논리적으로 T 성향을 가진 엄마는 본인이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엄마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는 계획적이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ISTJ 엄마들은. 그러면 일단 계획하지 말고 뭐 예상하지 말고 딱 돈을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들고 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엄마가요. 네. 그리고 나가서 계획해서 자 이제부터 이 10만 원을 계획 없이 뭐 5시간 동안 쓰고 오세요. 어디든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고 문 밖으로 확 밀어내면 이 엄마는 못해요. 이 ISTJ는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하고 어디를 갈까 미팅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문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P유형들은 이런 계획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P유형 아이는 정말 못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사실은 중3이에요. 클 만큼 컸죠.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기분 좋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막 흥분을 해요. ENFP니까 막 엄마가 그랬어? 라고 이제 애써 반응을 해주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흥분하다가 얘기하면 먹던 거 흘리고 막 동작하면서 제스처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물통 건드려서 엎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넘어지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표현하는데. 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속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아야 되는 그 다음 스텝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못하는 거냐, 그러면 안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못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면 저는 그래요. 아이 이제 막 뭐 흘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지하 같은 짓 했네. 이건 지하 같은 짓이에요. 지하 행동처럼 했네. 그러면 이거는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스러운 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너스러운 걸 인정해주고 이 아이도 아까 팬들러님 말씀했지 내가 잘못한 거라는 위축감이 자꾸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성향대로 내가 행동을 한 거야라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제가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자녀도 그리고 부모님도 각각의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서로 유형을 알고 계시고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합점이나 이해점을 조금 찾아서 시작을 하거나 접근을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엄마 스스로 내가 못하는 걸 해보는 경험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팬들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옹기님께 혹시 더 궁금한 거? 저 오늘 이 사연 보니까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이 두 분 지금 상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형이 같은 두 사람은 네. 찰떡궁합이에요?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이해는 되나? 이해는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상이 돼서. 네, 예상이 어. 되니까. 아. 그런데 그게 점점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편해라고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편해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그런 관계에서 관계가 그게 재미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냥 누구랑 그러신대요. 저희 둘째 딸이랑요. 오히려 둘째 딸이 애교가 많은데도 말을 거의 둘째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편하다고 하면 편하지만 또 어쩔 때는 내가 말을 먼저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아이가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있나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데 또 아이 유형이라 또 못 물어보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형이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다라고는 볼 그런 수가 것 같아요. 없네요. 네네. 네. 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방송 해보시니까 옹기님 어떠세요? 재밌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과연 이제 전문가로 오긴 왔는데 도움이 됐을지 잘 의심스럽지만 열심히 한번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역시 제이. 풀꽃님은 네, 오늘 MBTI 첫 시간 어떠셨어요? 네, 뭐 옹기님 그 가족까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이 MBTI가 우리 안에 되게 가깝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좀 잔소리 겸 온라인으로 하는 MBTI 검사가 간이 검사가 사실 유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하신 검사가 어쩌면 유형이 정확하지 않게 나온 검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버전을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회기에서도 다양한 유형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펜들러님은요? 네.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지 않았고 너무 꽉 찬 30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옹기님.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성격유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저희 MBTI 기반으로 고민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